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톡톡.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부모이신가요?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나와서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내가 또 부모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는 막연히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은 다들 하시죠. 하지만 어떤 부모가 정말로 좋은 부모인지, 어떻게 해야 좋은 양육을 하는 건지는 늘 의문이 생기고, 잘하고 있음에도 자녀에게는 늘 부족한 부모인 것만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PAT 부모 양육 태도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떤 부모인지 조금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모 양육 태도는 0세에서 만 2세까지 진행할 수 있는 영아용이 있고요. 만 3세에서 6세까지 유아용,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검사인데 검사명이 양육태도 검사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각각 자신들의 양육태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는 부모 보고식 검사입니다. 양육태도는 하위 지표를 우선 크게 8가지로 나누어서 보는데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요인은 지지 표현입니다. 지지 표현의 이상적인 수치는 75%로 나와 있습니다. 자녀에게 애정을 보이는 정도를 평가한 것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 표현, 예를 들면 언어적, 비언어적, 친밀감, 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의미이고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요. 그러나 너무 또 지나치게 높으면 애정어린 양육 방식을 너무 보이기 때문에 자녀의 울음이나 고집에도 부모가 자주 굴복하고 자녀가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수치가 너무 낮은 부모는 애정 표현을 자제하거나 적게 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특히 40% 미만으로 내려간 부모님들은 부모의 성향이 사려 깊고 과묵한 경우에도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양육에 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의 태도는 연기자가 되어라, 자녀 앞에서. 이 얘기는 나의 성향, 내향이나 과묵함에 관계없이 아이에게 반응을 보일 때는 다소 높은 톤의 말투로 조금은 과한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요인은 합리적 설명인데 이것도 역시 이상적인 수치가 75%입니다. 자녀의 잘못을 꾸중할 때 자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분명한 이유와 합리적인 규칙을 토대로 설명하는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영역이 높을 경우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10%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는 부모는 자신들이 설정한 규율들을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독재형 부모라고 볼 수 있겠죠. 이로 인해서 자녀는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위축될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겠죠. 제가 검사를 진행할 때 어떤 부모님이 만 2세 간 넘은 아이한테 아빠 말이 객관적으로 네가 생각할 때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늘 저런 식이에요. 아이가 알아듣지 못할 대화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많이 시도하다 보면 자녀 또한 사회적 대화 기술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면서 발달하게 되고 자신감이 자라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존감 또한 높아지겠죠. 그러나 합리적인 설명 또한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지나치게 되면 아이가 바깥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이 받았던 양육 환경과 너무 다르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심리적 긴장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설명도 적당히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꼬리를 계속 잡고 물어줄 때는, 그럴 때는 권위 있는 민주적인 부모님의 태도로 단호한 지시를 내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성취 압력입니다. 이 영역은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에 두 요인이 좋은 요인이어서 지지 표현이나 합리적 설명이 이상적인 수치가 75%였다면 이건 조금 내려가죠. 낮아져서 요거는 이제 이상적인 점수가 65%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자녀가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들은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자녀의 지능 수준이 20% 이상이 안 되는 아이들, 상위 20%에 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성취 압력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하겠지요. 나는 해낼 수 없는 걸 부모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쏟아버리지 않고 아이가 쏟지 않고 그냥 하는 척하는 아동으로 발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성취 압력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리가 부릅니다. 저 별. 난 저 별을 보면 네 생각이 나. 멀리 가버린 널 맨날 떠올려. 난 내 곁에서 널 바라볼 때도 네 생각이 나. 멀리 가버릴까 두려웠으니까 계속 나를 바라보는데 그걸 몰랐나 봐. 저 멀리서 바라보는데 나 멈췄어서 울먹이나 봐.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주면 되죠. 저 멀리 서 있는 게 떠오를 때면 이 순간이 나.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주면 되죠. 저 멀리 서 있는 게 또 날 멈춰 세워 울먹이니까. 난 저 별을 보면 네 생각이 나. 멀리 가버린 널 금방 떠올려. 난 내 곁에서 널 바라볼 때도 네 생각이 나. 멀리 가버릴까 두려웠으니까 계속 나를 바라보는데 그걸 몰랐나 봐. 저 멀리서 바라보는데 나 멈췄어서 울먹이나 봐.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주면 되죠. 저 멀리 서 있는 게 떠오를 때면 이 순간이 나.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주면 되죠. 저 멀리 서 있는 게 또 날 멈춰 세워 울먹이니까.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주면 되죠. 저 멀리 서 있는 게 떠오를 때면 이 순간이 나 계속해서 나를 바라봐주면 되죠. 저 멀리 서 있는 게 또 날 멈춰 세워 울먹이니까. 열린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취 압력의 이상적인 수치가 60%죠. 그럼 성취 압력이 거의 없다면 또 좋은 것일까요? 보통은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빠가 주로 성취 압력 부분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아빠와 엄마의 점수 차가 많을수록 아동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래도 압력이 적은 부모와 자주 함께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압력을 주로 주는 부모에게는 눈치를 보거나 순간적으로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부모는 늘 양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이가 혼동하지 않도록 서로 대화하고 부모의 양육 수준이나 태도를 적당한 선으로 서로 맞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준 과제를 성취해냈을 때는 정신적 보상도 주지만 물리적 보상을 함께 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보죠. 이제 네 번째 요인인 간섭입니다. 간섭은 이상적인 100분위 점수가 더 내려가죠. 이제는 50%입니다.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이에요. 자녀의 생각, 흥미, 그리고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사고 기준에 맞추도록 지나치게 관여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직된 성격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또한 높아집니다. 이 간섭은 그래도 어릴 때 만 6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초등학교까지 그 상황이 지속된다면 깊이 있는 사고 습관을 가지기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쉽게 포기한다고 합니다. 지나친 간섭, 과잉 보호는 자녀가 학교와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간섭은 감독과 함께 유아기에는 절제된 행동 발달이나 과제 집중력을 증가시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50% 수준으로 낮추라고 말하고 있죠. 간섭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간섭을 해야 하고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느긋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너무 또 자율성을 많이 허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적 호기심이 높은 아동들은 괜찮아요. 뭐든지 만져볼 수 있도록 부모가 내버려 두니까. 그렇지만 과제 수행에 열의가 없을 경우에는 간섭이 없으니까 아이가 일방적으로 즉흥적이고 즐거운 것만 추구하려는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간섭, 참 어렵지요? 5번째 요인인 처벌입니다. 이상적인 100분위 점수는 40%이고 여기서의 처벌은 주로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처벌은 분명 필요악이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대개 다른 나라 부모들에 비해서 자녀에 대한 애정이나 기대가 높아서 처벌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처벌을 가할 때에는 일관성을 잘 유지하시고 나아가서 자녀가 처벌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왜 내가 처벌을 받는지
알게 한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지 마십시오. 어른들이 큰 덩치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은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부모를 생각할 때 나를 지켜주는 커다란 우주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 우주 같은 존재인 부모가 나를 보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큰 소리를 지를 때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심지어는 멍이 들도록 때리고 학대해서 저희 상담센터에 데려온 수많은 부모들을 보았습니다. 유아 시기에 적절한 훈육이란 적당한 압력이나 행동적 제재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벌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역으로 자신이 힘을 키운 다음에 그 처벌을 받았던 행위를 부모에게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해서 부모님들은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겠지요. 처벌은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확고한 나만의 확신을 가지고 우왕좌왕하시지 말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델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시 음악 한 곡 듣고 남은 3가지 요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더가든이 부릅니다. 밤새. 나는 아름다운 꿈을 꾼 건지 모르겠네. 눈이 부셨던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 햇살이 좋은 날 운명처럼 다가온 그대. 꽃향기가 날 것 같은 그댄 밤새 잠 못 드는 내 맘 알까요? 그댄 알까요? 밤새 고민해요.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하죠? 처음 본 그 순간 기억하고 난 기억해요. 멈춰진 것 같던 그 시간들. 밤새 잠 못 드는 내 맘 알까요? 그댄 알까요? 밤새 고민해요.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하죠? 가슴 떨려오는 감정이 느껴져요. 원했던 그 사람 미웠네요. 까만 밤하늘에 그대 얼굴을 그려봐요.
깊어지는 내 맘 알아줘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시간입니다. 이제 6번째 요인인 감독입니다. 감독의 이상적인 백분위 점수는 처벌과 마찬가지로 40%입니다. 자녀의 일상 스케줄, 예를 들면 학교, 학원, 기타 교육기관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감독의 정도가 적당하면 행동 규범을 잘 습득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증가에 맞추어서 자율성의 폭을 조금씩 허용해가는 자세를 보여야만 바람직한 사회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경우 이제 백분위 점수가 90% 이상 나오신 분,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방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자율성 발달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학업과 자유시간의 안배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감독할 경우 거짓말을 키울 수도 있고 집중력과 독립심, 책임감,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공 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너무 아이를 믿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경우 자녀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낮아지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지루하고 어려운 일을 해낼 때 감독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감독은 좋은 습관을 갖추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현재 너무 많이 감독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자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헬리콥터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다 못해 나중에는 결혼 박람회까지 따라간다는 헬리콥터맘은 되지 않아야겠지요. 다음 요인은 과잉기대입니다. 이상적인 백분위 점수는 30%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암묵적인 기대, 그러니까 지나친 기대 수준과 지적인 출세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암묵적 기대라는 뜻은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춰서 자녀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말이나 행동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은근히 압력을 가한다는 거예요. 아주 절제된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인데 아주 어릴 때는 직접 표현을 안 하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가 나이가 들면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이제 발달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껴지게 되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왔던 내담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데 아빠는 교사, 엄마는 간호사셨어요. 세 자매를 키우고 계신데 큰아이 검사를 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선생님 저는 저희 딸들에게 욕심이 없어요. 다만 기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남들이 하는 굳이 사회에 폐가 되지 않는 직업을 가진다면 아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할 것이고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고 제 딸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저 또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욕심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는 훌륭한 아빠를 봤어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실은 저도 그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욕심을 부렸던 엄마여서 지금은 후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요인인 비일관성입니다. 이상적인 백분위 점수는 20%입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한 꾸지람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부모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힘없는 자녀에게로 분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화풀이라고 하지요. 이런 부모의 비일관적인 태도는 자녀의 지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불안을 느끼게 되므로 깊이 있는 사고나 지식, 융통성이 발달되지 못한다고 하고요. 눈에 보이는 상식 같은 간단한 정보들만 취득하려는 상황이 되기도 한데요. 양육 태도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상위 20%, 100분위 점수가 80% 이상 나오신 부모님들은 자신부터 마음 상태를 잘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양육 태도는 아동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의 양육 태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우선 엄마 아빠의 양육 태도부터 일치시켜 나간다면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때 부모가 뒤돌아서서 심호흡을 크게 10번을 할 수 있다면 부모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새하얀 백지 상태로 저희 부모라는 사람에게 선물처럼 옵니다. 그 하얗고 깨끗한 백지에 빨간색의 폭력적인 색을 입힐지, 검정색의 우울함을 입힐지, 아니면 그린색이나 무지개색의 밝고 화려하고 긍정적인 색상을 입힐지, 이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밝은 색상을 입히는 부모가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번 만날 때까지 날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 마지막으로 백예린의 산책 띄워드립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 가속